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오늘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펼칠 교과서는 여러분들 40쪽입니다. 교과서는 40쪽, 학습지는 22쪽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과서는 몇 쪽? 40쪽, 학습지는요 22쪽을 펼쳐주세요. 자,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무신 정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즉 밀리터리, 아미, 군인들이 권력을 잡은 걸 배우게 될 건데요. 이걸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무신들이 불만을 터뜨리게 된 그 세력들, 바로 문벌 세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문벌 세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무신 정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건데요. 그걸 보기에 앞서서 저번 영상에 배운 것을 한번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운 주제가 뭐였는가? 바로 고려의 대외관계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풀어들 봤습니까? 안 풀어봐도 괜찮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희가 거란 소선영의 침략을 외교 담판으로 물리쳤던 시기의 왕 이름을 묻고 있네요. 서희가 나오고 그다음 소선영이 나오네요. 이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들? 거란이 몇 차 침입일 때다? 거란이 몇 차 침입? 거란의 1차 침입이다라는 거. 1차 침입 시기에 서희가 막았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성종입니다. 성종. 고려 성종 시기입니다. 자, 플러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고려 성종 시기에 서희는 외교 담판을 통해서 한 지역을 얻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강동쪽에 있는 지역. 그쵸, 바로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강동 육주를 획득했었다. 이때가 어느 시기다 여러분들? 성종 시기다라는 거예요. 성종 시기. 자, 2번 거란족의 침략에 대비해서 윤관은 벌무반 설치를 건의했다. 했나요 여러분들? 윤관의 벌무반 설치가 그 원인이 뭐죠? 원인. 그 원인을 묻고 있네요. 벌무반 설치의 원인 Y. 원인을 묻고 있네요. 그 원인이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한 거였었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여러분들. X죠 X. 지도를 봤을 때 별무반이 올라갔던 곳은 여기가 아니라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이 누가 있었죠 여러분들? 여진족이지. 여진족이에요. 거란족이 아니라 여진족에 대비해서 만든 게 윤관의 별무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플러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한 지역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나요 여러분들? 거란족은 강동쪽이었어요. 여진족 어디 있어요? 동북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동북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동북 지역에 9개 성을 쌓았다 해서 동북구성이라고 부르죠. 동북구성을 설치했을 때가 언제다? 윤관 시기다. 윤관 시기가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개척했을 때가 언제다? 예종 시기다. 예종 시기라는 거. 자, 3번. 금나라의 군신 관계를 수행한 인물은 누구였나요, 여러분들? 이자겸이었지. 이자겸. 이자겸은 금나라의 군신 관계, 너 나의 신하가 되어라! 라는 금나라의 요구를 이자겸이라는 수행한 사람이 수행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인종시기. 여러분들 헷갈릴 텐데 정리를 하면 크게 왕이 많이 나왔는데 왕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왕이 여기서 정리할게요. 왕이 먼저 성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종이 있고요. 그리고 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임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퀴즈를 통해서 일단 5명의 왕이 언급이 됐습니다. 5명의 왕. 먼저 성종 시기는 거란의 1차 침입에 관련된 왕이고요. 거란의 1차 침입 관련된 왕이고, 현종 같은 경우는 거란의 2차와 3차 침입과 관련된 왕이고요. 그 다음에 숙종은요, 별무반 설치와 관련된 왕입니다. 별무반을 설치를 숙종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종 시기는 별무반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뭘 설치했다?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을 때고요. 인종은 이자겸이 누구의 금과 군신 관계를 맺었을 때와 관련된 왕이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거란족의 침입은요 크게 두 왕과 관련된다. 누구와 누구? 거란족의 침략은 성종과 현종과 관련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숙종은 뭐와 관련된다? 무슨 설치? 별무반 설치와 관련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종은 뭐와 관련된다? 이 별무반 이끌고 어디를 정벌한다? 여진을 정벌하고 뭘 설치했다? 동북지역에 9개 성을 쌓았다. 동북구성 설치 관련되고, 그 다음에 임종식에는 금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와 관련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말들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능과 한능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여러분들. 사건의 영향. 자, 그렇다면 먼저 사건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자, 볼까요? 소손영이 말하기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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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손영이를 보고하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거론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서의가 나오고 이미 다 나왔네요.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누가 침략해온 상황? 거란족이 침략해온 걸 누가 대화하고 있다? 서희라는 사람이 대화하겠죠 여러분들. 서희 나오고 소손이 나오고 어느 왕 시기다? 일단은 성종의 시기에 1차 거란 침략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네요. 이거에 영향을 묻고 있어요. 영향을 묻고 있네요. 1번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별기군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개화운동과 관련이 됩니다. 개화운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훈련도감이 주조되는 건요 조선 후기에 나오는 거로서 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관련된 거고요. 강동육주 배웠죠? 자, 서희가 소순영과 외교 담판을 맺어서 얻은 게 뭐였다 여러분들? 강동육주였다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고, 금관가의 멸망, 이런 두 차례 말했어요. 금관가를 멸망시킨 신라 왕이 있습니다. 누구였나 여러분들? 법흥왕, 진흥왕? 누구?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멸망시켰어요. 여러분들 법흥왕 시기에 금관가야를 멸망시켰다. 5번 구서당 십정이 편성되었다. 구서당 십정은 여러분들 통일신라, 신라와 관련된 거예요. 통일신라 시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즉 시기도 안 맞죠? 1번, 3번은 고려시대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입니다. 5번 고려시대인가요? 신라시대죠. 5번도 여러분들 통일신라시대죠. 다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3번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도로 보면 강동육주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동북구성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강동, 여기가 동북이에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가시기, 이 사이를 묻고 있네요.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누가 거란 진영의 단판을 뭐를 물러가겠는가? 신서희. 거란 침략해왔고요. 서희가 있고 성종시기네요. 여러분들 몇 차인가요? 1차죠? 1차 거란 침략 말하고 있죠. 현종이 나오고요. 양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몇 차일까요 이거? 몇 차? 2차죠. 2차 거란 침략이에요. 2차 거란 침략. 자 볼게요. 1번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우리 배웠어요. 어느 왕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묘청의 난? 이응 지읒 임종식이었죠. 여러분들 이자겸의 난을 말합니다. 이자겸의 난 언제? 임종식이었죠. 3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3번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이때는 여러분들 무신정권입니다. 무신정권 시기. 무신정권 시기. 5번 다인철수 주민들이 충주에서 항대 충주전투 이것도 무신정권 시기. 무신정권 시기. 무신정권 시기. 이미 무신정권 현종 이후죠. 임종도 현종 이후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요. 이걸 뭘 묻냐면요 여러분들 현종이 즉위를 어떻게 했냐면요 강조라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목종을 패하고요 목종이라는 왕을 강제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누굴 앉히냐? 강조라는 사람이 현종을 앉힙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누가 내려온 건가? 2차 거란 침략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강조의 정보는요 제가 학습지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강조의 학습지에 넣어놨어요. 넣어놨을 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넣어놨냐? 어디다 넣었냐 말하면, 자 학습지 20쪽 학습지 20쪽에 왼쪽을 보면 있습니다. 왼쪽은 강조의 정면을 적어놨고, 또한 2차 침략의 구식이 뭐였냐고 제가 말했었죠? 강조의 정변을 말했어요. 강조의 정변을 명분으로 해서 거란이 침략해왔다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뭐냐?
바로 역적 강조를 처단한다는 명분이에요. 그러면 강조가 왜 역적이에요? 왕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반역죄죠, 여러분들. 이 자를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누가 내려온 거다? 거란이 두 번째로 침략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싸웠다? 2차에는 양규가 싸웠다는, 그래서 선후 관계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강조정변, 그 다음에 2차 침략,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진도 부분은 이제 학습지 23쪽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습지 23쪽. 오늘의 학습목표는 여러분들 또 역시나 3개입니다. 첫 번째 학습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목표, 문벌 귀족의 형성 배경과 동료를 이해할 수 있다. 읽어보고 있나요? 그럼 마음속이라도 읽으세요. 말로 꺼내기 어렵다면 마음속이라도 따라 읽어봅시다. 자, 2번,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과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몽골 침략의 배경과 항쟁 내용을 지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문벌 귀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문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문벌은 바로 무신 정권이 잡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한 요인이 되는 세력들입니다. 그럼 문벌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한 문벌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서 형성된 무신 정권은 권력 기반이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 기반이 매우 취약했어요. 그래서 그 기반을 다져가는 여러 기구들을 통치 기구들을 만들어가요. 그걸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무신 정권 시기에 몽골의 침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배경과 항쟁 과정을 지도를 통해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학습지 23쪽에 있는 건데요. 이거 우리 했었죠, 수업 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제시문에 넣은 건 무엇이냐? 첫 번째, 반장 및 반장과 친한 무리들이라고 했죠. 반장 및 반장과 친한 무리들. 반장과 그 친한 무리들, 이들은 오늘 배울 문벌과 관련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소외되고 있는 세력, 소외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배울 무신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별 속에서 무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상상해보고, 또한 이런 차별을 하는 문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도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죠. 이게 뭐라고? 달과 별, 즉 문벌이죠. 달과 벌, 문벌. 그리고 이거 유한이 하는 말은 나 무신 사랑해, 즉 무신이죠. 무신과 문벌입니다. 무신과 문벌. 이 무신이 바로 이 문신들을 제거합니다. 문신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신 정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벌 사회 형성에 대해서 파악해봐야 합니다. 문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학습지 23쪽을 보면 첫 번째 점, 신라말 호족과 육두풍계열 유역자 중 여러 대에 걸쳐서 형성된 세력들입니다. 또 공모를 가진 신하의 신분과 지위가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이요. 여러 대를 거쳐서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입니다. 즉 이들은 고려 태조 시기부터 해서 대대로 계승해와서 뭐를? 자신들의 지위와 부를 대대로 이어서 지금 이 고려 중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고려 중기까지 대대로 이어져 오면서 문벌이라는 사회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대대로 이어왔는가? 그거는 크게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적 측면에서는요, 자신들의 고위관직을 추천을 통해 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추천 제도가 무엇이었다, 여러분들? 우리 배운 겁니다. 추천을 통해서 자신의 관직을 계속 이어놓습니다. 그 제도가 음서제라는 거죠. 음서제를 통해서 자신의 고위관직을 대대로 이어져 갔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기 경제적 기반을 대대로 이어갔습니다. 그걸 뭐라는가? 공음전이라고 합니다. 공음전을 대대로 이어주면서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는요,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
폐쇄적으로 합니다. 폐쇄적으로 합니다. 즉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신분들하고는 안 합니다. 문벌 지들끼리만 하고요. 때로는 왕족하고만 결혼합니다. 폐쇄적으로 결혼합니다. 이 폐쇄적으로 결혼하면서 형성된 문벌 사회의 대표적 누가 있는가? 경원 이씨 등이 있습니다. 경원 이씨. 경원 이씨의 가계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씨의 가계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경원 이씨의 시작은 이자연이라는 사람, 이자연이 자기 딸을 11대 문종하고 결혼시킵니다. 자기 딸을 11대 문종하고 결혼시켜요. 그럼 이자연은 문종의 뭐가 되는 거죠?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외척 세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왕의 등에 왕의 힘을 얻고 점차 힘이 세져요. 그러나 여기서 이자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자연의 아들, 이자연의 손자들이 또 결혼한 누구와? 고려 왕들과 11대, 12대, 13, 14, 15대를 계속 자기 딸들과 결혼시킵니다. 그 결혼의 정점을 찍어주고 이 폐쇄적인 결혼의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자연의 손자인 이자겸 시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 정점이 어떻게 찍히는가? 먼저 이자겸의 둘째 딸을 16대 예종하고 결혼시킵니다. 결혼했어요. 그 사이에 임종이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나마 나아요. 그러나 이자겸은 이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딸의 또 다른 딸들, 즉 둘째 딸의 관점에서는 셋째, 넷째 딸의 여동생들이죠. 둘째 딸의 여동생들. 다르게 말할게요. 인종 입장에서는 이 여동생들은 누구예요? 인종 입장의 여동생 누구예요? 인종의 뭐다? 이모들이죠. 이모들. 이자겸은요, 인종을 이모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것도 2명씩이나. 이렇게 결혼시켜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권력을 놓지 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결혼, 즉 근친을 통한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다는 게 문벌입니다. 문벌. 자, 이렇게 결혼한 결과 이 사람 누구였다고요? 이자겸의 힘이 어떻게 된다고? 이자겸 힘이 점차 커집니다. 이자겸이 점차 커져요. 자기 딸들을 다 결혼시키면서 자기 힘이 점차 커지고요. 반대로 여기 보이는 누구? 현종이 아니죠. 임종이죠. 네, 잘못 말했어요. 임종의 힘은 어떻게 된다? 임종의 힘은 점차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차 문벌의 힘은 강해지고 왕권은 약화가 됩니다. 그러나 왕은 왕이에요. 자기는 평생 힘없이 살 수는 없어요.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임종은 이자겸을 제거할 방법을 궁리합니다. 이자겸을 이렇게 때를 궁리려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들킵니다. 이자겸한테 들켜요. 그럼 이자겸 어떻게 하는가? 임종을 죽여버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임종을 죽이면 진짜 역적 반란이 되는 반란. 죽이진 않고요. 대신에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꽉 잡는가? 여기 보이는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활용해서 척준경이라는 무신을 활용해서 이자겸은 척준경과 함께 권력을 꽉 잡습니다. 즉 임종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임종을 허수아비로 만듭니다. 임종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이자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이자겸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자겸의 난. 자, 이자겸의 난으로 권력을 장악해요. 이자겸이 권력을 장악해요. 권력을 장악한 와중에 고려 북쪽에서 어떤 나라가 욕을 합니다. 고려, 너 나의 신하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 여러분들? 그 나라가 바로 금나라였죠. 금나라.
금나라가 군신 관계를 요구하니 고려는 이걸 받아들인다. 고려 누구가? 이자겸이 이 군신 관계를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 외교 정책을 쥐락펴락, 국가 정책을 장악하고 이자겸이 죽습니다. 왜 죽는가? 왜 죽는가? 왜 죽는가요? 바로 인종이 바보단 이거냐. 인종이 이 사람한테 말 척준경한테 준경아 우리 나 좀 도와줘라. 날 도와주면 너한테 땅도 주고 너한테 예쁜 여자도 주고 너한테 돈도 줄게. 자, 이자겸 배신하고 나한테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척준경이 귀가 팔랑팔랑거려. 아 괜찮은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하고 인종과 손을 잡고 이 이자겸을 죽여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자겸의 나는 진압이 됩니다. 자, 권력은 진압은 됐어요. 이자겸 진압은 됐지만 문제는 뭔가? 국왕의 권위는 실추가 됐어요. 왜냐? 그 사람 하나 못 막았다는 거. 국왕이 리더라는 자가 이 이자겸 하나를 막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 저 왕 뭐 별거 없네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뒤에서는 막 그렇게 숭숭거려요. 즉 국왕의 권위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나됨으로 국왕의 권위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국왕은 또 이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왜냐? 리더를 하려면, 지시를 하고 국가를 통치하려면 자신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 다양한 이야기 해봤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인종은 어떻게 했는가? 인종의 선택은 빰빠밤 어떻게 했는가? 새로운 세력을 뽑고, 역시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새로운 세력을 뽑아야 돼요. 누구를 견제하려면? 운벌 세력 견제하려면 새로운 세력 뽑고요. 더 나아가 뭘 하게 되는가? 가쁜 천도를 주장하게 된다. 갑자기 분위기 천도로 흐르게 된다.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 뉴세력은 누가 있는가? 여기에 승려인 묘청과 그 다음에 관리인 정지상이나 사람이 있습니다. 묘청, 정지상 등 이들을 뭐라 부르는가? 이들을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세력, 미안해요, 정지상이 아니라 윤언입니다. 윤언이 수업 때도 아마 잘못 말했던 것 같아요. 윤언입니다. 윤언이 묘청, 윤언이,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정지상도 있어요. 정지상 등 이 세 세력을 우리 뭐라 부르냐? 이들을 서경세력이랍니다. 서경세력. 다르게 말하면요, 이 인종은요 새로운 세력으로서 누굴 등용했다? 서경 출신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 서경 출신 대표적 세 명이 누가 있다? 묘청, 윤원이, 정지상 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Are you okay? Understand?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하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우리를 새로 뽑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지역을 옮겨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도를 옮겨야 합니다. 수도 어디로? 이들 어디 출신이라고요? 서경 출신이었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서경으로 가자죠. 바로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하는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묘청을 중심으로 해서 서경 천도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장한 게 또 있습니다. 서경 천도만 말한 게 아니라요, 다음 같은 것도 말합니다. 뭘 말하는가? 금국정벌, 칭제건원을 말하게 됩니다. 자, 금국을 정벌하세요. 왜? 우리 고려가 금과 무슨 관계인데 지금 이때서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들? 이자겸이 수락한 관계, 무슨 관계? 군신 관계란 거죠. 그 관계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군중화 신하래. 누가 신하가 됐어요? 고려가 신하가 됐어요. 금의 신하가 됐어요. 자존심이 어떻게 돼요? 상하죠. 이 자존심을 되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 정벌하자는 거예요. 금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금과 가까운 서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경으로 서경으로 가고, 그리고 뭘? 칭제 권원이라는 겁니다. 신하가 되면요, 황제라 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하면 황제는 몇 명을 하고요? 전 세계 단 한 명이에요. 전 세계 단 한 명. 자, 그러면 이때 황제는 누구다? 바로 금이야, 금.
금이 황제라 칭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뭐 신하가 되었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요? 상해요. 그러니까 서경 세력은요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주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경으로 가고 금국을 정벌하면서도 동시에 칭제 황제라 칭하고 우리도 다시 황제라 칭하고 부르고 황제라 부르고 그리고 건원 연호를 세워야 된다. 연호를 세우자라는 연호를 세우자. 이게 칭제 건원이네 여러분들. 연호 이 연 이열 영어로 이열에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온리 황제예요. 황제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그래서 황제로서의 국가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게 칭제 권은 다르게 말하면 황제로서의 국가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왜? 금과 관계를 분신 관계를 깨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서경 세력의 주장에 대해서 기존 세력들은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기존 세력을 뭐라고 부르는가 여러분들? 그 기존 세력을 개경 세력이라고 합니다. 개경 세력. 또 다르게 말하면 개경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개경에 오랫동안 살았던 문벌 귀족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개경 세력은 주장 뭘 했을까 얘들은? 서경파가 여러분들 서경으로 천도하재요. 학습지 왼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학습지 24쪽 왼쪽에 있습니다. 24쪽 왼쪽에 있습니다. 서경으로 천도를 하재요. 그러면서 뭘 하자고? 금국도 정벌하재요. 금국 정벌. 자 그러면서 뭘 하자고요? 어디로 돌아가자? 황제로 돌아가자. 칭제건원을 주장했어요. 칭제건원. 자 이거에 대해서 개경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말해야겠죠. 뭘 반대해요? 서경천도를 반대하겠죠. 서경천도를 반대한다는 서경천도를 반대하고 또 금과의 4대 외교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ing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이 개경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길래 이런 주장이 되었는가? 바로 유교사들 유교. 유교는 뭘 했어요? 계속 말했죠. 뭐? 유교는 질서입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4대 질서를 4대 외교를 통해서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벌을 하면 질서가 깨진다는 거, 혼란이 온다는 거. 그래서 질서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서경천도를 반대하고 금과 4대 외교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대신 이 유교사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변화를 싫어했다는 거죠. 반면 서경파들이 이런 주장하게 된 것은 무슨 생각인가? 자,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북쪽 옛날 누구 땅을 차지하자 다시 찾다. 누구 옛날 땅에서 거기가 북쪽이 어느 누구 땅이었어요? 여기가 여기 이때가 만주 지역을 올라가세요. 금나라를 공격하세요. 여기가 누구 땅이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죠. 고구려 땅 왜 다시 회복하려 할까요? 어디를 계승한 국가길래 고려가 어디를 계승한 국가길래 옛날 고구려 땅을 회복하자 할까요? 그래서 말이 계속 섞인 것 같네요. 아무튼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경파들은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장을 하게 된 거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강력하게 대립을 하게 됐어요. 이 주장이 대립하게 돼요. 처음의 인종은 하오 좋다 나도 서경천도를 가겠다고 주장합니다. 서경을 가겠다 주장을 해요. 처음 받아들여요. 하오 좋다 했다가 개경파의 반대가 너무 극렬하니까 좀 아닌 것 같아. 처음엔 했다가 중간에 이건 좀 처음 인종이 좋아 나도 서경 가겠어 준비 다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연돼. 계속 서경천도가 계속 미뤄지게 되니까 묘청 등 서경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키네. 여기서는 운동. 그냥 우리 서경으로 갑시다. 가자. 운동을 벌였다가 우리 가면 좋겠어요. 운동을 벌였다가 인종이 좀 약간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지체되었다가는 뭔가 불리할 것 같아. 서경 세력들은. 여기서 서경 천도가 더 지연됐다가는 더 늘어졌다가는 불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서경 세력은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운동은 반란을 일으키는 발전이 됩니다. 이 반란을 결국에 진압을 누가 진압하게 되는가? 바로 개경파의 대표적인 사람인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 반란을 진압하게 되고 그 결과 누가 권력을 잡게 되는가? 개경파 문벌들이 권력을 꽉 잡게 되는 거고 이제는 정치적 적이 사라진 거야. 정적이 사라지게 되니까 개경파는 더욱 보수화된다는 거야. 보수화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더욱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게 보수적이다 말합니다. 보수화된 개경파 문벌 사회는 더욱 변하지 않을수록, 즉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을수록 어떻게 된다? 여러분 물이 흘러요.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여기가 막히고 새로운 물도 안 들어가요. 그럼 이 물은 어떻게 해야 돼? 물은 어떻게 돼?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 물은 썩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개경파들도 보수화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고인물이 됩니다. 점차 썩어갑니다. 그 썩어가고 고이다가 어떻게 되는가? 무신정변으로 뿡 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묘청의 성형천도와 관련된 겁니다. 1번 문제를 묶으라 해봤죠? 1번 문제 묶고 오면 묘청과 윤원이가 서경파고요. 김부식이 개경파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주장을 줄쳐보래요. 서경파의 주장을. 임원룡의 땅을 보니 음영과 말한 대화세라서 궁궐을 세우고 여기로 옮기자. 첫 번째. 두 번 천하를 합병하고 금이 스스로 합병할 것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연호를 세우고자 청한다. 세 번째. 이렇게 나오죠. 자, 1번 무슨 주장이에요? 어디로 가자? 서경을 가자죠. 네 글자로 말하면 서경 가자. 맞긴 하네요. 한자로 어떻게? 서경천도죠. 자, 그 주장은 일단 여기다 좀 적기. 2번 첫 번째 주장 뭐다? 서경천도를 말하고 있다라. 서경천도. 자, 2번 금이 스스로 항복하게끔 만든대요. 어떻게 하자? 금에 대해서 금국을 어떻게 하자? 정벌하자. 2번은 금국정벌을 말하고요. 금국정벌. 자, 3번 연호를 세우세요. 연호 2열에 타이틀을 붙이세요. 누구만 할 수 있는가요? 황제만 할 수 있다 했죠? 황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황제가 칭하고 칭제 그리고 건원이라고 볼 수 있다. 칭제 건원. 네, 세 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서경파의 주장 대화세라는 거 여기 보면 대화세라서 궁궐을 세요. 대화세. 그 다음에 대화라는 말. 대화. 자, 이걸 대화세래요. 대화세. 그 땅이 기운이 좋대요. 그 땅이 기운이 좋으니까 서경으로 가재요. 그 사상이 뭐예요? 그 사상이 사상적 근거는 뭐예요? 풍수 지리 사상이란 거죠. 근데 서술하래요. 어떻게 서술해야 돼요? 사상적 근거는 풍수지리 사상이다. 이렇게 돼야겠죠? 네, 풍수지리 사상이라는 거. 대화세, 그 땅이 기운이 좋다라는 거. 기운 좋으니까 가자. 바로 풍수지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무신정권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무신정권 수립과 전개. 무신정권 수립과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 배경의 시작은 우리 아까 설명했던 그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뭐라 했어요? 문벌이에요. 문벌도 두 개의 파가 있다 했으니 어떤 파? 양파, 쪽파, 대파? 아니죠? 바로
개경파와 서경파라는 거예요. 이 개경파와 서경파는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갈등, 무슨 갈등? 뭐를 두고 몇 천이나 개경과 서경 세력은 왜 갈등 벌이고 있었어요? 서경 천도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라는 거였죠, 여러분들. 이 서경 천도를 진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개경파의 김부식이 진압하게 되죠. 개경파의 김부식이 서경파를 진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압하게 되면서 개경파는 어떻게 된다? 개경파는 개경파는 점차 보수화되고 썩어가고 고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개경파는. 자, 이렇게 개경파 썩어가고 있을 때 어떤 일도 있는가? 당시 여기 보이는 무신을 소외시킨다. 왕따시켰어. 무신들을 왕따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외감 속에서 무신들은 어떤 그런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들? 무신들이 칼을 들고 모든 업적을 다 세웠어요. 외적 침략 오는 거 다 막았고요. 반란 일으킨 거 다 막았어요, 군인들이. 그러나 이 문벌들이 모든 공은 다 들고 가고 의사결정에는 참여시키지도 않고 소외시키고 왕따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무신들은 어떤 생각 들까요? 그쵸? 화나죠. 억울하죠. 빡치죠. 그게 터집니다. 이렇게 터집니다. 언제? 명종시기에. 미안해. 의종시기에 이 문신과 왕이 놀러가요. 어디로? 보현원이라고 가서 놀러가요. 이 놀러가는 보현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문신이 부릅니다. 군인 나와봐. 나하고 한번 수박 한번 뜨자. 하는 거예요. 딱 싸웠어요. 근데 문신이 당연히 찌죠. 왜냐? 군인들은 맨날 싸우던 친구들인데 이 격투기쯤이야 금방 하죠. 빡 해서 문신 딱 쓰러졌어요. 근데 문신이 빡쳐. 아이씨, 이 무신 새끼들 이거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감히 날 이게 눈치도 없이 하면서 뭐라는가? 무신의 뺨을 쫙 하고 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쫙 때린 사람이 뺨을 맞은 그 군인보다도 등급이 낮았어요. 품계가 낮았어요. 그 품계가 낮은 사람이 뺨을 쫙 때리니까 군인은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너희들 지켜야 되겠냐라는 생각 들겠죠, 여러분들. 아주 빡치죠. 그래서 그때 대장군인 정중부와 그리고 이유방 등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문신들을 제거하는 무신정변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칼을 뽑아가지고 이 보현원이란 곳에서 이 문신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무신정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학습지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보면 무신정변의 발생이라고 해서 의종시가 되어 있죠. 그 배경 무엇이다? 문벌사회에 모순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문벌사회가 더 썩어간다는 거예요.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모순적인 모습을 띠면서 계속 문벌사회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 대한 차별 풍조가 심했다. 무신, 군인에 대한 차별 풍조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한 차별 풍조가 1년, 2년이 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5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쌓여왔습니다. 쌓여온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 쌓여온 거예요. 그거를 뻥 하고 터뜨렸던 사건이 뭔가? 바로 보현원에서 뺨을 쫙 하고 때린 사건인 거예요. 그걸 계기로 군인들은 칼을 들고 문신들을 도륙하고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게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인을 너무 무시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무신들이 권력은 잡았으나 사실 이들은 너무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통치 기반이 없었습니다.
이성육분이, 중추원이니, 삼산이, 그 다음에 어사대니 하는 기관들 자신들이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정치를 안 해봤고요. 첫 번째로 안 해봤고요. 두 번째로 누굴 다 죽였어요? 그죠? 문신들 다 죽였어요. 그 이성육부, 중추원, 어사대 등에 일해야 될 관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활용하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신들의 집에다가, 홈에다가 정치할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거를 크게 두 가지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기반과 군사적 기반으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먼저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등 초창기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창기 권력 기반, 이들이 어디다 만들었다 했어요? 자기 집에다 만들었다 했죠, 여러분들. 집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방이 있죠. 방이 있죠. 방이 있어요. 방. 영어로 룸입니다. 진짜 이거예요. 진짜 이 뜻이에요. 룸, 방이 있죠. 방이 있습니다. 룸이 있어요. 자기 방에다가 정치를 행할 회의 기구를 만듭니다. 고려의 최고 회의 기구 어딘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중서문화성이 있었는데 최고 회의 기구. 그러나 그걸 작동할 수 없게 됐다 했죠. 그래서 어디다 회의를 계획 만드는가? 자기 집에다가, 방에다가 만듭니다. 그 회의 기구 이름 뭐라는가? 방은 방인데 중방이야. 중방입니다. 중방. 정말 초기에는 중방이라는 무신 회의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해갔습니다. 중방을 통해서, 중방 방에서 탁자를 두고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탁자를 중방에다가. 그리고 군사적 기반으로서 뭘 두게 되냐면 방은 방인데 도방이라는 걸 만들어요. 도방을 만들게 돼요. 즉 여기 군인들이 자기들의 사병들이 자기의 사병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을 만든 거예요. 그게 도방입니다. 도방. 그러나 이 도방은 추후 최충원 시기에 확대가 돼요. 도방이 확대 설치돼요. 도방이 확대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방과 도방 중심으로 권력 기반을 잡아갔던 이 초기에는요, 권력 기반이 취약했습니다. 그래도 취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바뀌었어요.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등 성이 계속 바뀌어요. 완전 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바뀌다가 권력을 꽉 잡은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안이 있는가? 그 집안이 바로 최씨 집안. 그 최씨 집안의 시작은 누군가? 최충헌입니다. 최충헌을 시작으로 해서 최씨 집안들이 오랫동안 무신 정권을 잡아갑니다. 안정적으로. 불안정했다가 이때부터 안정적으로 권력을 잡아갑니다. 그 권력을 잡아가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 기반으로서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중방을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어느 시기에? 최충원 시기에. 오케이. 자, 더 나아가 최충원의 브라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바로 최우입니다. 최우 시기에는요, 더 나아가서 정치적 기반을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단순히 회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만 둔 게 아니라 일할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자기한테 조언해줄 사람들을 거주할 공간을 만듭니다. 일할 사람을 뽑고 두 글자로 무슨 업무? 인사 업무. 그리고 자기한테 정치적 조언을 해줄 기구를 만듭니다. 그걸 어디다가? 그들도 어디다가? 방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들도 방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최후가 방에다 만듭니다. 먼저 정방 만듭니다. 정방은 인사기구. 관리를 뽑는 인사 기능을 여기서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방을 해요. 서방은요, 자문기구. 정방과 서방을 따로 설치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관리들을 뽑고 정치적 조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기반으로서는 뭘 설치하게 되냐면요. 또 추가적으로 만든 게 별이 3개 있고 초가 있는 이게 뭐다? 삼별초야, 삼별초. 최후는요, 삼별초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사병을 또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력을 만들어간 최씨 집안은 20년, 30년 갔다가 마지막 인유무라는 사람 시기에 결국 정권이 몰락하게 되고 무신 정권은 끝나고 다시 고려의 왕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에서 확인해봤어요. 권력 기반은 크게 정치적 기반과 군사적 기반을 살펴봤고요. 정치적 기반과 군사적 기반의 설치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의왕,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등 초기에는 무순방, 중방이었고요. 군사적 기반으로는 도방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다 최충원 시기는 뭘 뒀었다? 기역, 지읒, 디귿, 기역, 교정도감을 설치했고 그 브라더는 뭘 또 다른 방을 뒀다. 무슨 방? 정방과 서방림을 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병 기구에서 또 뭘 뒀다? 삼별초를 추가적으로 두면서 최씨 집안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권력을 잡아갔던 무신정권 시기에 사회 모습은 어땠는가? 자, 한번 봐볼까요? 지도에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봉기산, 봉기는 뭐냐, 여러분들? 농민들의 반란을 말합니다. 농민들의 반란. 농민들이 보면 이렇게 반란 이렇게 써요. 망이망소이나 전주 관노이나 노비, 이비발전이나 만정의 노비가 반란 일으키고 광명 개발이나 농민들이 반란 일으켰어요. 자, 이렇게 짧은 무신정권 시기에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반란 일으켰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봉기를 일으켰을까요? 당시 시대 배경 고려해보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자, 그렇다면 또 왜 먹고 살기 힘들었어? 왜 먹고 살기 당시 시대 무슨 시대는 누가 집권하고 있었는데요? 누가 집권하고 있었대요? 무신들이죠. 무신 집권 시기다라는 무신 집권 시기 여러분들. 무신들은요 권력을 잡았을 때 큰 비전을 갖고 잡았었나요? 우발적으로 갑자기 잡았다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봤던 갑자기 잡은 무신 정권이 특히 이때는 계속 바뀌었죠, 여러분들. 불안정했어요. 여전히 불안정해요. 초기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큰 비전도 없이 목적도 없이 잡았고 더군다나 잡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통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자기 뭘 해야 돼요? 이득을 취해야 돼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농민들을 수탈해 갔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그들은 왜 봉기를 했는가? 무신정권 시기에 농민에 대한 수탈이 많아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이중에 대표적인 반란이 뭐가 있냐면요. 망이망소의 난과 이비발전의 난과 만적의 난, 그리고 김삼위 효신 정도만 봐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중에서는 만적의 난은 뭐냐면요. 만적의 난은 최충원의 사노비예요. 최충원의 사노비가 일으킨 만적의 난입니다. 노비가 반란 일으켜서 신분 상승을 주장한 최초의 운동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반란들을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요. 연도를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시대, 고려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발생했을 때가 어느 시대다. 이게 여러분 어느 시기다? 무신정권 시기다. 매우 혼란스러웠구나라는 거, 이 시기를 파악하는데 도움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제 여러분들 봉기의 망이망소인한 김삼위 효심의 봉기 등 있었고, 그 최충원의 사는 누구? 만적의 난이나 만적의 봉기가 있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무신정권 시기에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몽골. 자, 그럼 몽골이 왜 쳐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사신이 죽습니다. 이 사신의 이름이 뭐냐면
저고여입니다. 저고여라는 신라인이 죽습니다. 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 저 고려인인데 하면 죽어요. 고려인인데 하면 죽으니까 몽골은 뭐라 생각해? 죽인 사람을 고려라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고려인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릅니다. 미스터리한 사건이지만 몽골은 원나라는 고려가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우리 도리가 아니다 하면 쳐들어오게 됩니다. 공격하게 돼요. 1차 침입하래. 1차 침입. 자, 1차 침입해옵니다. 너무 잘 싸웠어요. 너무 잘 싸웠어요. 그래서 1차 침입을 마치고 나서 우리 화해하자. 우리 그만 싸우자. 아, 더 싸우다 우리 죽겠다. 그만 싸우자 합니다. 그래도 고려는 한편, 무신정권 한편으로는 아, 우리가 화친한다고 해서 이들이 과연 진짜 안 내려올까 생각하며 전쟁을 다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면서 수도로 옮겨요. 어디로 옮기게 되는가? 여기로 옮긴다. 강화도로 옮겨요. 강화도로.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로 옮기게 된다. 자, 이제 몽골이 봅니다. 요놈들 봐라. 우리하고 강화를 맺기로 했으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해? 이 새끼들 또 싸우려 준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2차, 3차, 4차, 5차, 6차에 거쳐서 천도를 낸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문화유산인 황룡사 구층 목탑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때 말했었던 초조대장경도 이때 사라지게 됩니다. 초조대장경은 사라지고 대신에 새로운 대장경 만들어린 그거를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죠. 팔만대장경. 자,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었지만요, 굉장히 잘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뭐냐면 바로 이 처인성이라는 곳에서 김윤후라는 승려가 활약합니다. 김윤후라는 사람이 이 처인성에서 활약을 하게 돼요. 어떤 활약을 하게 되는가? 바로 몽골의 장구인 살레타를 전사시킵니다. 김윤호 전사시키고 이 충주에서도 다인철소라는 곳에서 승리하게 되는 막대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가 생각보다 잘 싸우니까 몽골도 사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참에 고려도 이제는 더 싸웠다 우리 진짜 망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무신정권 말기에 원종이 될 사람이 쿠빌라이한테 가서 화친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화친에 대해서 불만이 가진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 바로 무신정권 세력이란 거야. 바로 무신정권 사병들이 반란일으키는 그들이 누군가? 삼별초입니다. 삼별초가 이 강화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 몽골과 싸움을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반란을 일으키는 누가? 삼별초가. 그 시작은 강화에서 반란 시작해서 진도로 내려갑니다. 진도에서는 용장성이라는 캐슬을 만들어서 싸우고요. 그리고 탐나로 가서 항파두리성이라는 걸 쌓아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영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한 거를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자, 몽골이 침략할 때 Y 그 배경이 누구의 사망이다? 저고여라는 사신의 암살을 명분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우 전개. 1차는 결국 강화를 맺었죠. 강화를 맺고 무신정권 어디로 천도를 했다?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부터 해서 6차까지 침략해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문화재가 소실되기도 했어요. 문화재 소실. 어떤 것들 여러분들 소실됩니다. 문화재가 소실됩니다. 어떤 탑? 황룡사 구층 목탑과 그리고 초조 대장경이 소실된다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소실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싸우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싸움. 그 대표적인 게 누구? 김윤후라는 승려가 어디서
처인성이라는 곳에서 살레타를 죽이고요. 그리고 충주성에서도 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원종이라는 사람은 쿠빌라이와 만나서 뭘 했다? 화약을 맺었다. 그만 싸우자 화약 맺었다라. 그러나 이 강화에 대해서 불만 가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무신 정권의 사병인 삼별초가 뭘 일으켰다 여러분들?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반란의 시작은 강화도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진도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어디로요? 탐나로 갔다라는 거예요. 탐나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 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한 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한 판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문벌이라는 사회와 그리고 무신 정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벌과 무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벌은 여러분들 우리 문벌의 정의부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 how 또는 특징에 대해서 배웠어요. 특징. 그 특징은 여러분들 어떤 측면? 정치적 측면과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과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봤어요, 여러분들. 정치적 측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대로 이어갔다, 여러분들? 음서제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갔다는 거고, 경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대로 이어갔다? 공음전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갔다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대로 그 권력을 이어갔다? 폐쇄적으로 결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문벌 사회가 이제는 요동을 치는 지들끼리 싸운드 했어요. 그 첫 번째 사례가 뭐였는가?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했어요. 이자겸의 난이 있었어요. 이자겸의 난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척준경에 의해서 척준경과 손을 잡고 권력을 잡았다 했어요. 권력을 잡은 후에 누구와 군신관계? 금과 군신관계를 맺었다 했어요. 군신을 맺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척준경의 배신으로 진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압을 했지만 국왕의 권위는 떨어졌다 했어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진행했다? 서경천도 운동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장이 뭐였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서경을 천도하자. 그리고 어디를 정벌하자? 금국을 정벌하자. 그리고 뭘 하자? 황제나 칭하자. 칭제, 건원 등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주장이 여러분들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반란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반란이 누구에서 진압되었다?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따라서 누구파가 권력을 잡게 되었다? 개경파, 문벌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결국 보수화 된다라는 거예요. 보수화 또는 썩은 물, 고인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은 물, 고인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자겸에는 서경천도는 이 시기가 언제다? 인종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무신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무신 정권 시기가 우리는 Y에 먼저 배경을 알아봤어. 그 배경은 뭐였다? 바로 문벌 사회의 모순이야. 문벌 사회의 모순이란 거죠. 앞에 보니 이게 모순이야, 그러니까 문벌 지들끼리 싸웠다는 그게 모순이고 또 누구에 대한 무신에 대한 차별.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었다? 어떻게 전개되었다? 명종 시기에 계속 명종이래. 명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의종. 그렇죠? 명종이 아니라 의종 시기에 정중부, 이의방 등이 문신을 모두 제거하는 방식으로 무신 정변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은 권력 기반이 약했습니다. 권력 기반을 잡아가기 위해서 설치한 것들이 있었어요. 어디다 설치했다? 자기 집에다 설치했다. 방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신정권 초기에 만든 게 초기에 만든 게 중방과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도방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최씨 집안일 때는 뭘 만들었다? 교정도감과 그다음에 정방, 서방 그리고 삼별초 등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 기반을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말기에는 임유무 시기에 무신정권이 끝나게 된다는, 이런 무신정권의 사회 모습은 어떠했다? 사회 모습은 어떠했다? 농민 반란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다, 여러분들? 김삼이, 효심 같은 게 있었고요. 여러분들 김삼이, 효심, 그다음에 망소이 난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충환 산후 누구? 최충환 산후 만적의 난도 있었다. 만적의 난 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무신정권 흐름 속에서 누가 쳐들어왔었다, 여러분들? 몽골이 쳐들어왔었다는, 몽골이. Y. 왜? 누가 죽어서? 저고여가 죽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1차 침입으로 막았으나 결국 강화를 맺고 어디로 갔다?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2차부터 6차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문화재도 소실이 된다. 문화재도 없어졌어요. 대표적인 뭐가 있었다? 황룡사 구축목탑, 그리고 뭐요? 초조대장경 돼 있었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잘 싸우기도 했다는, 거. 누구? 어떤 인물? 김윤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윤후라는 사람이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결국 강화를 맺고,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누가 반란을 일으켰다, 여러분들?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한 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수업 따라오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 학교에서 만나면 질문을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